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8.15 머니톡 찐시황 4월 1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놈의 주식은 올라도 문제, 빠져도 문제, 옆으로 횡보해도 문제, 내 거가 올라도 문제, 빠져도 문제. 오늘 모 고객, 그러니까 원래는 고객이었는데 지금 형 동생이 된 모 전업 투자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형은 이딴 걸 어떻게 17년이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시장입니다. 시장 얘기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PPT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차군단 2500 안착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전차군단이 뭐 자동차 그죠?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막상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예전 같은 재작년 1월 달에 같은 그런 자동차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지가 않죠. 이유는요. 다른 게 더 세게 올랐으니까는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시죠. 항상 주식시장은 그래 왔었습니다. 바이오가 가는 대로 혹은 5G가 가는 대로 혹은 작년에 뭐 있었죠? 태조 이방원이 가는 대로 그때 섹터의 시대를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계속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과연 내 계좌에 얼마큼 담겨 있느냐 이거가 핵심이었는데 그것도 최근 시장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담을만 하면 10%가 올라 있고 안 담으면 20% 가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소위 전문가라고 저는 전문가라 생각 안 하는데 그래 불러주시더라고요. 많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요.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리면은 빠르게 인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좀 소위 뇌동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일단 자료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보면은 오늘 이제 외인 선물이 특이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외인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만기예요. 그죠? 그리고 12일 날 미국 CPI가 있습니다. 요 세 개만 생각하면 지금 시장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요 정도면은 시장 심플하게 정리한 것 같은데 조금 HTS 보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지수가요.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25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왔었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2500의 마의 고지를 작년 11월 한번 뚫으려고 그랬다 못 들었고 여기 볼까요? 11월 달 못 들었고 그리고 2월 달 못 들었고 드디어 어제 살짝 뚫긴 했는데 하루 뚫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언제 뚫었다고 얘기합니까? 하수잖아요, 그거는. 그죠? 적어도 오늘까지 이틀 정도 올라와서 요것을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안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안착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한번 전 고점 부근에 매물을 뚫고 올라가면은 2500포인트라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35포인트 올라서 거래소가 254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올라서 898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막상 또 볼까요, 여러분들? 좀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거래소 보면은 기분 좋은데 코스닥 봐봐요. 더 많이 올라 있지 않나요?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저점 23년도 저점이 658포인트. 그럼 지금 2포인트면은 드디어 마의 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그 전거를 땡겨 봤을 때
1000포인트가 넘었었습니다. 좀 길게 볼게요, 여러분들. 길게 보면은 잠시만요. 길게 보면요. 우리 지금 기억 안 나시죠? 2021년도에는 거래소 지수가 3,300포인트도 갔었고요. 그때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제TV에서도 3000포인트, 3000 이러면서 환호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1000포인트 넘어섰을 때 제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1000포인트인데요 라고 그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오를 때의 주역은 뭐였을까요? 이때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옛날 생각하면 요즘 저희 딸은 아재라 그러긴 하던데 요때 이 뚫었을 때 주역은 어딜까요? 어떨까요? 게임주, 제약바이오, 소부장이 주도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를 때의 주도는 뭘까요? 2차전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초반 때보다 지금 뭔가 그 산업의 변화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물론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은 시대를 주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데 주식이 이렇게 얄궂게 많이 오르고 내 거 없이 샥샥샥 피해서 오르기도 해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다시 HTS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그 수급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특이점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땡겨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여기 보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4,600억 매수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3시 20분에 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요거를 조금 다시 보면은요. 여기 지금 펜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거를 선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3시 13분 좀 다시 보겠습니다. 3시 13분 1조 매수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요 줄이기 시작하더니 동시호가 때 선물 옵션은 3시 45분이 종가라는 건 제가 2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런데 동시호가 때 더 던지고 지금 시간으로도 또 던져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했다. 와, 장중에 1조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4,600억 좀 줄이긴 한 건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해서 끝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지금 말이 지금 들어보시면 제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할 정도로 좀 헷갈리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도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다시 PPT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기로 약간 시청 뭐라죠? 지금 시간에 약간 이따가 제가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하면 제가 많이 눌러준 거 보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옵션 얘기 좀 할 겁니다. 선물 옵션. 뭐 거창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오늘 금통위에서 뭐 금리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시장에서는 크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만기 아까 말씀드렸고 요 만기랑 옵션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탁금 여기 좀 볼까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 보여드리는 이 화면 보시면은 보이시죠?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서 예탁금 추이를 볼 수 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 비중도 볼 수 있고 신용 현황도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신용이 어때요? 19조, 유가증권 코스피 9조 4천억, 코스닥 9조 9천억.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신용이 더 많네요. 어제도 9조 9천억, 이틀 전도 9조 8천억. 일단은 최근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뭔가 빡세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19조 원대가 신용거래에서는 융자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금 추이 볼게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볼까요? 4월 3일 날 50조에서 53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3조 들어왔고요. 50조, 49조, 50조, 51조, 49조. 지금 50조대에서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증시 대기 자금이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증권주라고 좀 써놨잖아요. PPT에다가 좀 써놨는데 한 김에 바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제 얼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전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증권사 직원이라서 언제 증권사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이 아니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혹은 저희 지점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근데 2년 전에 21년도 그때 막 정말로 화랑일 때 그때 정도로 뭔가 열광하면서 쓰시진 않고요. 쓰셨던 분들이 조금 더 쓰는 수준. 아시나요, 여러분들? 좀 약간 위험 시그널이 나올 거면은 현금 주식을 하시다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런 신용이 있어 해가지고 쓰실 때가 좀 지수상에서 좀 어려운데, 원래 쓰셨던 분들이 좀 안 쓰셨다가 조금 더 쓴다,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예탁금도 50조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레포트를 보니까 이제 증권주를 사야 한다, 요런 스탠스가 최근 한 2, 3일 전,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17조, 이런 식으로, 코스피 거래 12조. 작년에 기억하시죠? 우리 배당락하고 제가 힘들었다라고 한 3, 4번 얘기할 때 그때 거래대금 6조, 7조였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럼 사타 팔았다 많이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증권사의 수익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네, 브로커리지 수익. 그죠? 그러면 그 브로커리지 수익이 근간이라면 일단 증권사 수익성은 일단 작년 말보다는 지금 4월 11일 현재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네. 일단 그래서 그런 확인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증권주를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 잠시 물 좀 마시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래하는 개인들이 늘어났다. 잠깐 제 PPT 좀 봐주시면요. 거래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지점 형식에서 봤을 때는 한동안 HTS,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접속을 안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HTS 로그인하는데 MTS 로그인은 다 하고 계실 텐데, 그죠?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요. 이제 초입입니다. 초입. 그래서 그것이 물론 최근에 장이 올라온 것보다는 몇몇 2차전지 업종 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상으로서 일어났을지, 혹은 매크로를 보시다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내가 드디어 해봐야 되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수요일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관심 가지는 개인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거의 처음 말씀드릴 거예요. 개인들이 이런 증권사에 혹은 로그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건 수치화가 될 수 없으니까는 일단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시 HT에서 들어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요 각자 살펴보기 하실 텐데, 일단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로커리지, 매매 많이 한다,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키움증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사 미래에셋증권 이런 식으로 오늘 처음 올랐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기존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추천의 개념 절대 아닙니다. 미리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로 뭐 생각하시면 어떨까? 최근에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거 보시느라고. 그래서 이런 시각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매매할 때 핵심 포인트 다시 제 얼굴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딱 한 가지면 증권주 매매는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여부입니다. 증권주가 주도주화돼서 날아갔을 때가 제가 17년 입사하고 2번 봤습니다. 2번. 2번인데 첫 번째는요. 언제인지 아세요? 제약바이오 날아갈 때. 화장품 날아갈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대북주 날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화장품, 대북 이런 섹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빼고요. 그 전에 10몇 년 동안 금융위기 전후로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로 매매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의 단골 매매는요. 대북과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섹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증권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거래대금, 주도주. 근데 주도주 지금 있는 것 같죠? 그죠?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 하에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증권주가 아마 증권방송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신용융자가 늘어나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 써놨는데 신용융자를 하면은 이자 있잖아요. 이자. 신용이자가 증권사들의 꽤 많은 수익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어닝에 좀 플러스가 된다. 근데 조금 하나 더 말씀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PF 얘기가 좀 쏙 들어갔어요. PF.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사 딴에서 PF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었고 요즘은 다행히 뭐 NCR 비율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부담은 적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PF의 특성상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롤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롤오버 물량이 어떻게 제대로 오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그쪽의 담당자 아니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거래대금 늘어나고 지금 다 날아가고 이러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실 수가 있고 기사 검색에서 증권사별 PF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목 소팅, 셀렉션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지금 시장 얘기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종합을 얘기해서 한 줄로 하면은 PPT에 제가 써놨죠. 2차전지 쉬니까는 다른 섹터로 갔다. 물론 2차전지 오늘 쉬었나요? 몇 개 빼고 쉬었죠. 그죠? 에코프로가 오후에 다시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나 안 보이나 했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정말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서두로 다시 돌아올게요. 2500포인트를 넘어서 오늘 꽤 많은 상승폭이 있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어제 코스닥이 300 종목이 올랐고요. 1200 종목이 빠졌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오르더라도 좋은 날은 아니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르더라도 확산이 돼서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막상 지수가 한 5포인트밖에 안 올랐어도 이 정도 확산이면 저는 좋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확산이 돼야지 장이 오른다 라기보다는 장은 덜 빠집니다. 확산이 돼야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로 내가 전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했다는 증거고, 그것이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가든 다른 섹터로 매매에 들어갔다는 거가 충분히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드디어 아까 이제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죠? 누르셨어요? 여러분들? 누르셨죠? 제가 이렇게 약간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늘은 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그 증권사예요. 파생상품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자되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당사 파생을 하시는 정인지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전화를 좀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무슨 저랑 이제 굉장히 오래됐었죠. 저 신입사원 때부터 선배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제 PPT 보고 계시죠? 저 오늘 여기 볼까요? 만기 관련 자료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사 자료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당사 자료니까 제가 대놓고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통화를 하고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만기요. 소폭의 매도 우위 예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200 미니 선물, 금융투자 적극적인 방향성에 형성하지 않은 가운데 매수와 매도 반복, 현재 약 9,827계약 매수 포지션 형성에 만기 동시효과 때 1,300억 매수입 가능. 그러나 현재 미니 옵션 베어 포지션 쌓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죠? 저도 파생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장중의 포지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물 옵션, 미니 선물과 옵션의 만기 관련 수급이 상쇄되면서 충격은 제한될 전망이라는 부분이고, 개별 주식 선물 관련해서도 매물 부담이 있긴 있지만은 베이시스 급락률 해소로 만기 충격은 제한될 전망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당사 HTS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쭉 내용은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다시 파워포인트 들어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드리는 것보다 이걸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보다 요 파워포인트가 낫겠구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만기 자료 잘 봤습니다, 부장님. 오케이. 무슨 일이니? 이거죠. 요즘 매매하는데 외국인들 1조 단위로 왔다 갔다, 제가 아까 저 3시 10 몇 분쯤에 외국인 1조 매수할 때 전화를 했거든요. 왜 이래요 지금? 1조씩 2조씩 왔다 갔다 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데 너 작년에 나한테 이 똑같은 걸로 전화한 거 기억하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초입니다. 21년도 초. 지수 고점 찍을 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 조 단위 이상의 베팅을 매수 매도 형식으로 자주 할 때는 변곡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좀 요거는 조금 인사이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요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선물을 저는 목요일인가요? 아마 매도하는 경우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언급을 안 할 것 같아서, 혹은 실적이 안 좋은 건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거에 대한 선배팅의 성격이었다는 부분도 일종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감산 얘기도 했고, 2분기부터는 2분기도 안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하반기 갔을 때부터 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확인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도한 거를 오늘 걷어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는 말하는 사람 혹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대충 라인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연락을 했고 올해 연락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 단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단기간에.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포지션이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그런 조 단위의 베팅을 크게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변곡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랐죠? 그럼 이 변곡이 조금 상승 변곡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2530포인트를 뚫어서 오늘 30포인트 이상이 올라서 와 신난다, 와 내일부터 무조건 상방 배팅,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 17년 동안 2000포인트 돌파, 상방 매수, 드디어 간다, 3000 간다, 매수 다 해봤습니다. 몰랐던 적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은 드디어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러다가 12일 날 CPI 지표 발표 나와서 또 컨센버터 더 나오게 되면 또 매크로적으로 덮여서 외국인이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고용학과 가능성을 확인도 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둔화 근거도 굉장히 다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확인하면서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확산된 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PPT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이요. 요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3월 달인가 2월 달에 한번 단독할 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포워드퍼에 대한 그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지수가 2500포인트 나름 박스 상단의 위치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수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PER이 13배지 않느냐, 공부를 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포워드라고 그러잖아요. PER은요. 포워드는요, 선행실적, 앞으로 나아가올 선행실적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분기까지 발표한 실적이 최악이라면서요.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 실적 2분기에도 DRAM이 깎이고, 그리고 IM 부분, 휴대폰 사업 부분이 좀 안 좋게 되면은, 그 1분기 워낙 잘 나온 거죠. 휴대폰 쪽이 잘 나와서 2분기에 조금 갤럭시 23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서 상반 1분기에 나왔었던 반도체 안 좋은 거를 뒤덮었었던 그런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2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얘기의 종합이죠. 간단히 종합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추정치가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퍼가 높죠. 그런데 코리아 증시의 특성상 성장성일 베팅이 된다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포워드에 대한 추정치가 최악까지 떨어졌고, 이 추정치가 변하는 시점이 2분기부터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배 후반 13배라고 치더라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수는 똑같아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전망치의 변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종목 하나도 얘기 안 하고 30분 동안 시장 얘기만 했는데요. 어찌됐든 변곡에 대한 가능성 좀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많이 올랐고요. 섹터는 좀 이따 볼게요. 전망치 변화 가능성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난번 11월 달 2월 달에 올랐었던 2500포인트랑은 약간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 물론 박스권 또 치고 또 떨어지면 저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느낌이 받는 건 저는 받았다라고 제 마음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넘어가면서 이제 섹터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요,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죠? 잠깐 HTS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현대차요, 가야 됐었죠. 가야 됐었습니다. 가야 됐었는데 이 질이 멸렬하게 답답했었던 현대차가, 그러죠 여러분들. 진짜 이 정도면은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 빨랫줄이라 그러면 빨랫줄 제트가요. 그렇죠? 약간 우상향 되는 빨랫줄인데, 그러더라도 12월 29일 저점 15만 원대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겁니다. 현대차 치고는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죠. 20만 원대 정도는 제가 뚫어야지 제 개인적으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보고, 혹은 다른 분들 유튜브에서 댓글도 봐보고 하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는 뚫어야지 뭔가 물을 타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유의미한 매매 타점이 나오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뚫었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뚫을 만한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가 1 화면 눌러서요, 유한테 HTS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쓰실 분은 쓰셔도 좋습니다. 모를 때 깨알 홍보 회사 저한테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깨알 홍보. 그리고 자료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1분기 현대차의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고요. 컨센서스가 2조 7천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 추정치가 3조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내연기관 출하량 증가, 그리고 드디어 판매량보다 출하량이 증가하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그 기제, 오늘 그 원리가 워킹을 했다. 그리고 지수 상승에 자동차주가 불을 뿜게 했다라는 부분. 물론 시가총액 상위주가 현대차만 오른 건 아닙니다. 잠깐 볼까요? 종목별 시가총액 거래소만 보고요. 뿅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올라왔고요. 오늘 살짝 올라왔고, 에너지 솔루션 봅니다. 뿅, 그죠? 2% 정도. 하이닉스 1%. 근데 아직은 조금 상단부. 이거 제가 저번에 그려놓은 부분인데 94,000원은 가야지 의미 있습니다. 삼바도 1%. 그리고 오늘 히어로 LG화학을 좀 뺐네요.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 삼성 SDI가 6위, 2%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 살짝 밀렸고,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유의미하게 뭔가 기술적으로 오른 거는 LG화학이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아직은 무의미하겠지만 네이버도 카카오도 오늘 안 움직이다가 원래 나도 주식이야. 그러니까는 오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나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인데 아직은 금리 인하 스탠스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든지 규제 얘기 좀 나왔었죠,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다. 그러더라도 오늘은 자동차인데 자동차에서 이런 거 볼까요? 약간 베타 개수가 큰 종목이라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를 사기에는 조금 느릴 것 같으니까는 뭐 사죠, 여러분? 기아차를 사고요. 요거 여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기아차가 아니죠, 기아. 이렇게 기아가 4.9% 차트 보시면 뿅,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아보다는 부품주보다는 현대위아. 그 현대위아가 이 답답하다가, 그죠? 200일선을 뚫으면서 종가까지 장대 양봉 16%를 뽑아냈다라는 점은 일단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을까요? 물론 내일부터 가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온 부품 섹터 좀 얘기 좀 잠깐만 드려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요약만 해드리자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의 매출에 집중된 부품사를 조금 봐야 할 시간이다.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 목표를 지금 계속 추월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다다르고 있는 중이고, 2018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생산 대수가 판매 대수를 넘어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미국 공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분기에 현대차는 GM 인도 공장을 인수해서 설비 재정비, 그죠? 현대차 인도 공장의 캐파는 7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요. 기아도 인도 수요에 따라서 기존의 공장 라인 증설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및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부품사 이런 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됐고, 아마 부품사들 뉴스 보시면은 그 뉴스들도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요, 이런 부분 종목들을 봤을 때 부품주들도 쌌다. 경험적으로 부품주가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보다 쌌다는 의미는요, 자동차 섹터의 상승세가 원데이로 끝날 확률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걸로 제 경험적으로 판단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성우하이텍 이런 것들 부품주들 볼까요? 그리고 성우하이텍이랑 화신, 오늘 화신이 좀 날랐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에코플라스틱 이런
작은 종목들도 23%의 기염을 토하는 건데 약간 여기서 좀 인사이트가 이거죠. 작은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안 오른 거가 뭘까? 이런 거를 찾는 과정이 내일부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찾느냐? 자동차 부품주들 레포트 같은 거 보시면은 마지막 단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차트도 보고 회사 내용도 보고 하나하나씩 열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좋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좋다 현상이가 좋다고 얘기했지 이거가 그게 그 종목에 대한 기억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작년에는 이 자동차가 오를 때 이 종목이 이런 뉴스로 올랐지 이런 부분 이런 걸로 하나하나씩 뉴스 스터디도 저는 일종의 스터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네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인데 저는 관종에 소부장을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조금 다운 좀 받고요. 이게 서버로 올려놓으면 제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등록한 아이디에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다른 거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그 서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을요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일로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이거 다 빨갛죠 오늘 시총 상위부터 시작해서 요건 제가 개인적인 한 부분인데 빼도록 하고요. 오늘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니센 같은 스크러버 칠러 같은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한솔 케미칼 엄청 많죠. 이거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얘는 조금 느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보면 쭉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작년에 매매하셨을 때 재작년에 매매하실 때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부분은 기타 다른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정 부품 그렇죠 요약을 할까요? 얘기 나온 김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험적으로요 소부장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먼저 장비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장비. 왜냐하면은 저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기억나시죠? 삼성 그러니까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장비 발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니까는 장비 쪽 회사들이 좋아지는 건 당연할 거고 그 중간에 괜찮은 소재 회사들 그 다음에 부품단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서고요. 제가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는 마지막 기판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TLB가 레포트가 나왔죠. 진짜 안 움직였던 기판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이슈입니다. 오늘 레포트가 나왔어요. 레포트 그냥 현재까지 화면에서 여기 있죠, 그죠? 레포트 브리핑 나왔습니다. 보시면 대신증권에 나왔던 내용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소부장에 대한 최근에 뭔가의 그 종목 스크린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은 종목 여러 번 나오면 레포트를 좀 의심할 필요가 있지만은 신규로 혹은 오랜만에 나온다 하는 거는 그리고 소부장에서는 한동안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섹터에 소부장에 나오는 레포트들은 종목 레포트는 보시는 게 어떨까? 요것도 일종의 최근의 매매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소부장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비, 소재, 부품, PCB 이런 식으로 순환매 땅으로 일단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스터디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소부장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소부장 움직이니까는 다른 쪽도 다 움직이고 일단은 오늘은요 2019년도 20년도에 매매를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물려 있었던 종목들의 섹터가 동반으로 움직이는 매우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종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 충 정도, 그 쓰린 마음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 써놨어요. 저 PPT 보시면은 실적 발표 전후 써놨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LG전자, 엔솔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왜 써놨을까요? 요게 아까 자동차랑 결을 같이 하는데 아직은 확인이 되진 못했지만 아직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 전에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경우가 오히려 주가가 더 빨리 올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현대차 쌌잖아요. 기아차도 쌌고요. 똑같이 컨센서스 형성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좋게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올랐고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더블 이상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움직이지 않는 게 안타깝고 엔솔 그죠? 엔솔은 그저그로 했습니다. 컨센 부합을 했으니까는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올린 실적이긴 하지만 AMPC 보조금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스테디했다라는 부분 실적 발표 전후에 대한 주식의 특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올랐고요. 바이오주들이 좀 난리가 났었는데 요런 말씀 드릴게요. 요게 좀 제 차트 보는 거를 저 좋아합니다. 근데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요게 지금 제약 지수 차트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제약 지수 차트. 뭔가 좀 약간 잘 다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뭐 그런 모든 종목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종목들을 차트화 시킨 거죠. 막상 저희 저 신입사원 때라든지 그럴 때 종목들 볼 때요 업종 차트부터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업종 차트가 살아있나 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오늘 좀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살펴보니까는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뭉쳐있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보이시는 분들 뭐 저희 지금 저기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일단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보시는 그 댓글 쓰시는 것도 일종의 다른 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 요거 업종 제약 차트는 019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쉬고 그래요. 여기 좀 볼게요. 지금 요거 PPT 써놨는데 지금 이제 답답한 거 이거예요. 일단 화학주가 쉬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리오프닝도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어떻게 바라야 될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 약간 뭐라 그럴까? 간지러운 부분도 쫙쫙 긁어드리지 않나요 지금? 모르는 것만 얘기 안 하잖아요. 화학은요 일단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걸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다음 달 PMI 지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나온 거 레포트 살펴보니까는 바닥 시그널은 감지되어 있던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확인이 돼야 되고 매크로 지표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조금 돌리는 모습 확인이 된다면 막상 좀 급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다른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워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 기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밑으로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어서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중국 경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중에서 봤을 때 기억을 하시죠? 항공 특히 최근에 강했었던 거는 LCC인데요. LCC 업체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있으면 오는데 조금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낮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눌리고 있고요. 제가 이걸 조금 잠깐만요. 이걸 뽑아왔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외형의 가파른 성장에는 이견이 없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거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유류 단가, 여전히 높은 유류 단가라든지 환율, 공급 확대에 따른 유류 소모량,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유류 소모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공항 관련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변동비 증가폭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LCC 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안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거 있죠. 시즈널리티 약간 계절성인데 전통적으로 동계 휴가
거의 1, 2월 달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1분기에. 그러면은 지금 4월인데 4월 6은요. 약간 휴가 내 시즌성 수요가 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빡세게 막 여행을 간다라기보다는요. 좀 휴가를 언제 시작할까? 다시 3분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분기 근처쯤,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언젠가요? 4, 5, 6 영업하면 한 7, 8월 달. 그죠? 우리가 한참 휴가를 갈랑말랑한 시기 정도에 아마도 다시 쳐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의 패턴상으로는요. 안 좋다, 팔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최근에 눌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외형 성장은 계속되는 건 맞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부분의 트레이딩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가 최근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섹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차트 몇 개 안 띄우더라도 길게 하고 있네요. 그죠? 할 말이 더 많은데.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이겁니다. 전 항상 뭔가 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좀 소통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오늘 직원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분들 하는 얘기의 핵심은요. 지수는 올랐는데 계좌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계좌가 한 2, 3% 예를 들어 1억 평가금의 기준이면 1억 1,000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1억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잊혀진 적 없으니까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유의미한 지수 상승이 있을 때 방송 나가게 되면 유의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때 계좌 평가금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썩 드라마틱하게 나아진 걸 못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종목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계좌의 승부를 내는 거는요. 일부 중소형주 단이 세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중소형주 단이 세게 오를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아까 에코플러스틱이 갑자기 팍 오르는 것처럼 다른 뭔가 서현이하라든지 부품주가 좀 더 그럴듯하게 혹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더 오를 만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가지고 시장에서 다 베팅이 들어올 때 그런 게 아직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좌가 움직이는 부분은요. 일단 유의미한 상승이 있은 다음에 오히려 지수가 옆으로 플랫하게 흐를 때 그때 중소형주 단에서 크게 오를 때 오히려 유의미하게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그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까 화학주 리오포니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안 움직이고 컨텐츠도 안 움직이고요. 지금 되게 많습니다. 좀 오른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열받죠. 그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수가 좀 옆으로 흐를 때 오히려 좀 물려 있었던 혹은 안 움직였었던 조금 소외됐던 섹터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계좌 수익률이 배가 된다라는 경험적인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열받은 거 좀 풀어지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포모입니다. 포모. 오늘 말씀드리는 거 포모예요. 오늘도 그렇고요. 요 며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물론 거기 축하드려요. 당연히 축하드리는데 당연히 그건 축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내가 아이머 머신 기계가 되거나 혹은 매수를 해서 안 쳐다볼 수 있거나 혹은 아주 일부만 매수해서 그래 나는 지지선을 이탈했어 혹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의 손절 라인은 이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위 그 섹터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몰빵 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를 이뤄왔었습니다. 여태까지요. 그죠? 오히려 제가 저처럼 얘기하는 분산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다 이런 부분은 뭔가 슈퍼 개미 축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꾸준했던 수익이지, 그죠? 한 번에 폭발적인 수익이 나서
소위 슈퍼리치 반열에 올라가는 거는 일정 부분 이런 뭔가의 몰빵 베팅이 있어야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짤 보니까는 20회 인증한 짤 이런 것도 다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연락 한번 주세요.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나의 성향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오늘 한두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내가 샀었다. 근데 흔들릴 때 못 버티겠더라.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아요. 오를 때는 오르고 내가 지금 오르고 있을 때는 내가 좀 말도 더듬네요. 있을 때는 들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오르지 않고 있을 때 혹은 변동성이 있을 때 오늘 변동성이 좀 컸죠. 그럴 때 내가 못 들고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한 10,000%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떤 식의 소신을 가지시든 저는 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주식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약간의 그런 변동성을 못 견디는 투자자다 라면은 그런 변동성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오래 버티는 게 맞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잠깐 PPT 보여주시면요. 한 번의 큰 수익보다는요. 여러 번의 끊어 하는 매매 누적 손익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일단 작년부터 지금 4월 초까지 시향에서는요. 이것이 또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장이 좋아져서 끊어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서 만약에 3,000포인트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매매 안 하시는 분이 더 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게 코로나 때 올라올 때요. 매매해서 했던 분들은 그냥 들고 있을 것보다 수익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박스권장 혹은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끊어치는 게 일정 수익을 내서 누적시켰다가, 그러니까 현금화했다가 다시 빠진 거 들어갔다가 이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시장은 그랬고 오늘 제가 들어본 걸로는 이런 식의 시장 소리가 개인 투자분들 있었다라는 부분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어떻게 이런 거 다 참냐고. 하다 보면 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봤냐? 저는요. 제가 팔고 날아가는 거는 하루에 2번씩 봅니다. 진짜로 매일. 왠지 아시죠? 저는 거래가 들어올 때 팔아야 됩니다. 물량이 좀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거래 들어올 때 팔면은요 더 날아갑니다. 근데 그거 계속 봤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물론 조금 쓰리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다 이해를 하자. 종합을 할게요, 여러분들. 2,500포인트가 나름 안착을 했습니다. 전차군단이 움직였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물렸었던 섹터의 종목들도 좀 유의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흥분하면 또 다쳤었고요.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살살살 소외되는 섹터들도 움직였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최근에 포모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포모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출나게 시장이 다른 부분도 아니었다. 물론 최근에 여러 매체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 또한 시장의 한 부분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인걸 한국 시장에 적응해서 저희 같이 잘 벌어 보시죠. 그죠? 조금 마음 편해지셨죠? 오늘 조금 약간 두서없이 철학적인 부분을 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으로 받아주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때문에 많이 버벅대는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향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향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향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